8.2절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수업에서는요, 우리 소수는 항상 원시근을 갖는다 라는 이 정리 8.6을 증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수업에서 공부한 라그랑지 정리 8.5와 그것의 따름 정리를 이용해서 이 정리 8.6, 다시 말하면 소수는 항상 원시근을 갖는다. 자연수 중에는 원시근을 갖는 자연수와 원시근을 갖지 않는 자연수가 있는데, 우리 8.2절에서는 먼저 소수는 항상 원시근을 갖는다, 이걸 증명하기로 했죠. 이 내용을 증명을 해보죠. 이 정리 8.6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여러 정리들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정리입니다. 그 증명이요.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정리들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고 더 복잡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죠. 정리 8.6은 P가 소수라면 P는 원시근을 갖는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어떤 정수 A가 존재해서 그것의 법 P에 대한 계수가 phi P, 그러니까 P-1이란 얘기죠. 물론 이 A는 우리가 계수를 얘기하니까 P하고 서로소인 정수겠죠. 다시 말하면 P가 소수니까 P가 A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A가 존재한다. 이런 A가 바로 원시근이 되죠. P의 원시근이 되죠.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요, 다음과 같은 요 내용을 증명함으로써 요 P가 원시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겁니다. 자,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P-1의 일인 약수인 어떤 자연수가 있다고 했을 때, D가 P-1의 약수이면 법 P에 대한 계수, 오더가 D인 것들이 phi D개만큼 있다. 이건 항상 1보다 같거나 크니까요.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는 거죠. P-1의 약수인 자연수 D가 있으면 오더가, 계수가 D인, 그러니까 법 P에 대한 계수가 D인 그런 정수가 서로 합동이 아닌 정수가 phi D개만큼, 이 오일러 phi 펑션의 그 phi요, 그 개수만큼 존재한다 라는 거를 보임으로써 P는, 소수 P는 원시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면 왜 소수는 원시근을 갖는 거죠? 우리가 P-1의 약수 중에서 이 D가 P-1인 경우, 그것도 P-1의 약수잖아요. 그럼 D가 P-1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적용해 보면, 이게 P-1이면 phi, 그러니까 계수가 P-1인 그런 자연수가, 정수가, 서로 합동이 아닌 정수가 phi P-1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phi P-1은 1보다 같거나 클 테니까 오더가 P-1인 게 적어도 하나 이상 있는 거죠. 근데 오더가 P-1인 그런 정수가 바로 원시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사실만 보이면 소수는 원시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리 8.4의 따름 정리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냐면, 만약에 어떤 자연수 n이 원시근을 갖는다면, 원시근이 적어도 하나 있다면 모두 phi n개 존재한다 라는 게 정리 8.4의 따름 정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n이 이렇게 소수인 경우에는 그게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하고, 그리고 그 개수는 phi p개다 라는, 그 존재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이 정리 8.6에서는요. 이제 정리 8.6에서
요 사실을 증명을 해보죠. 네, 이 밑줄 친 사실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연수 D가 P-1의 약수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오더가 D인 법 P에 대한 오더가 D인 것들이 phi D에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보여야 되죠. 그러면 1서부터 P-1까지 중에서 이게 자, 우리가 오더를 생각하려면 P하고 서로 서여야 되죠. 그러니까 P로 나눠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P의 배수가 되지 않아야 되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모아놓은 게 서로 합동이 아닌 것들 다 모아놓은 게 1서부터 P-1까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 중에서 개수가 오더가 D인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런 집합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집합의 이 절대값 기호 쓴 거는 어떤 의미로 썼냐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절대값으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psi d라고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psi d는 개수가 d인 서로 합동이 아닌 정수들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예, psi d가요. 그런데 결론이 우리가 보여야 될 사실이 뭐예요? 그 개수가 오더가 D인 것들의 개수가 phi D개다. 오일러 phi 펑션의 phi D개다. 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오더 D인 것들의 개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이 psi D가 바로 phi D다. 이 사실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8.1절에서 배운 이 정리 8.1의 내용을 보면요. 법 n에 대한 어떤 a의 계수는 요 phi n의 약수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p에 대해서 법 p에 대한 계수를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p면은 이게 p-1이죠. 그러니까 어떤 요 사이에 자연수가 계수가 d가 된다면 이 d는 정리 8.1의 요 내용에 의해서 p-1의 약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가 되는 것들은 p-1의 약수 중에 있어요. 그래서 p-1의 양의 약수에 대해서 오더가 d인 것들을 다 더하면 그게 이 1서부터 p-1까지가 적어 딱 한 번씩만 들어가죠. 여기에.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합하면 p-1이 될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k가 1서부터 p-1까지 되면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계수 d는 p-1의 약수 중에 딱 하나의 d에 대해서 이 집합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한 번씩만 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그게 요것들의 개수,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p-1이 될 겁니다. 여기 요 d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변하는 d죠. 우리 요 특정한 d가 아닌 그냥 계속 변하는 그런 d를 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편 이 정리 7.6에서 우리 오일러 phi 펑션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이런 사실을 공부했죠. n의 양의 약수 d에 대해서 오일러 phi 펑션의 값을 다 더하면 그게 n이 된다라는 게 그 가우스가 증명한 정리 7.6입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이 p-1의 양의 약수 d에 대해서 phi d를 다 더하면 그게 바로 p-1이 되겠죠. 그럼 이게 p-1이고 이것도 p-1이니까 따라서 요 시그마 한 것이나 요 시그마 한 것이나 값이 서로 같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이 psi d 이 각각의 d에 대해서 이 psi d와 phi d가 같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보이지 못했고요. 그래도 요 시그마를 붙인 거는
시그마로 요런 시그마를 붙인 값은 같음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훨씬 더 강한 얘기죠. 요 시그마를 붙인 게 같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각각이 다 같다라는 사실을 보여야 되죠. 예. 요 시그마가 한 게 같다라는 얘기는 뭐 어느 한 텀은 조금 이게 더 작고 또 뭐 어느 한 텀은 이게 더 작은데 전체를 합한 게 같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강하게 요 각각의 D에 대해서 요게 같음을 보여야 됩니다. 예. 물론 요게 성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근데 실제로는 요 각각의 항들이 다 같음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정리 8.6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자, 요렇게 psid를 요렇게 정의했고요. 오더가 D인 것들의 개수였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런 것까지 보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psid하고 phiD가 요 p-1의 임의의 양의 약수에 대해서 다 같아야 된다. 요걸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요 등호가 아니고 요 각각의 p-1의 양의 약수에 대해서 요런 부등식이 성립함만 보이면 저절로 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모든 D에 대해서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요거에 의해서 요게 만약에 각각의 D에 대해서 요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면 여기에 요 시그마를 붙인 것도 요런 부등식이 성립하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같다고 그랬어요. 예.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등호가 성립 안 하고 이렇게 부등호가 되는 그런 D가 하나라도 있다면 요런 시그마를 붙인 거가 이렇게 확실히 스트릭트하게 더 커야 됩니다. 같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러면 요 1의 모순이 되죠. 같다라는. 따라서 우리가 요 부등식이 모든 D에 대해서 P-1의 약수인 D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성립함만 보이면 그게 바로 실제로는 요 모든 D에 대해서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D라도 요게 같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요 시그마를 붙인 것도 같지 않은 경우 때문에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서요. 요거의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D에 대해서 요 psid가 phiD보다 같거나 작다. 요 부등식만 보이면 우리가 보이려는 요 부등식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여보죠. 그러면 p-1의 양의 약수, 임의의 양의 약수 D에 대해서 psid가 0이라면 당연히 이거 성립하죠? 자명하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 psid가 이게 0이면 이건 항상 psid는 1보다 같거나 크잖아요. 오일러 파이 펑션의 값은. 예. 그래서 요게 자명하게 성립하고요. psid가 0인 경우는. 따라서 psid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거를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sid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요게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요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더가 개수가 D가 되는 그런 정수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정수 A가 존재해서 그것의 개수가 D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자, 우리 개수에 대한 이 정리 8.2의 따름 정리를 상기해 보면 만약에 A의 개수가 K라면 법 N에 대한 A의 개수가 K라면 A의 1승, 2승 해서 A의 K승까지 여기 지금 개수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법 N에 대해서 어떤 두 개도 서로 합동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 8.2의 따름 정리에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A의 버피에 대한 계수가 D이기 때문에 A의 1승, 2승 해서 A의 D승까지 하면 이게 버피에 대해서 어떤 두 개도 서로 합동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저 요런 합동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요. 요런 합동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요런 것들이 다 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요 i가 1서부터 d까지 변함에 따라서 a의 i승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요. a의 i승을 대입을 해보면 그거의 d승은 a의 d승의 전체 i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a의 계수를 d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버피에 대해서 a의 d승이 이미 1하고 합동입니다. 따라서 그거를 i승 하더라도 1하고 합동이어서 요거는 0하고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요것에 요 합동 방정식에 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합동 방정식이 서로 버피에 대해서 합동이 아닌 해들이 적어도 D개는 존재하는 거죠. 이게 다 서로 합동이 아니라고 그랬고 요것에 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하면요. 예, 그래서 자, 요것들이 어떤 두 개도 서로 합동이 아니고 버피에 대해서 또 요런 합동 방정식의 해가 돼요. 따라서 요 합동 방정식이 요런 것들이 다 합동이 아닌 해가 되니까 적어도 D개는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8.2절 첫 번째 수업에서 공부했던 요 정리 8.5의 따름 정리. 자, 우리 D가 바로 소수 P에 대해서 P-1의 약수가 되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요 합동 방정식은 정확하게 D개에 서로 합동이 아닌 해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적용하면 지금 요 D개가 이미 다 나왔죠. 그래서 이 D개 말고는 또 다른 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리 8.5의 따름 정리에 의해서요. 다시 말하면 요거에 해가 되는 정수들은 요것들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 되어야 됩니다. 버피에 대해서. 한편 어떤 정수 B가요. B가 버피에 대한 오더가 계수가 만약에 D라면 자, 우리가 요 B도 D승을 하면 1하고 합동이 될 겁니다. 버피에 대해서요. 그 B의 D승을 하면 요 이게 1하고 합동이 돼야 되잖아요. 이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요. 모듈로 P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더가 D인 것들은 요 합동 방정식에 해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요 합동 방정식에 해가 되기 때문에 오더가 D인 것들은 꼭 이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더가 D인 그런 정수는 이 중에 하나하고 꼭 합동이 돼야 됩니다. 버피에 대해서. 따라서 오더가 D인 것들을 우리가 다 찾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더가 D인 서로 합동이 아닌 것들을 찾으려면 요거하고 합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오더가 D인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K는 1서부터 D까지에 대해서 요것의 계수를 구해보죠. 요것의 계수가 D가 될 때는 언제 그러냐면 우리 또 이 정리 8.3의 따름 정리 8.1절에서 배운 정리 8.3의 따름 정리를 적용해 보면요.
이거 뭐였냐면은 A의 계수가 K라면 A의 H 승한 것의 계수가 K가 될 필요충분 조건은 H하고 K가 서로서일 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경우는 요거 A의 계수가 지금 애초에 D죠? 애초에 D고요. 그래서 이게 D고 이게 지금 P고요. 이게 P죠. 그리고 이게 지금 K승이죠. 이게 원래 거인 D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지금 K가 D고요. H가 지금 K죠. 그래서 이렇게 K하고 D가 서로서인 게 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오더 D인 것은 이게 오더 D인 것이 있으려면 요 K가 D하고 서로서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두 몇 개 있어요? 1서부터 D까지 자연수 중에 D하고 서로서인 것들의 개수는 바로 그게 오일러 파이 펑션의 정의죠. 그런 K들이 파이 D개만큼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푸사이 D가 파이 D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 이 페이지의 증명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만약에 A의 계수가 D라면 이런 것들이 서로 합동이 아니고 요것의 해가 되고요. 또 한편 그리고 더 다른 해는 없죠. 요것의 해가 되는 것들이 또 한편 우리가 오더가 D인 것들을 다 찾고 싶은데 그러면 이 B도 요 합동식을 만족해요. 다시 말하면 요 합동 방정식의 해가 돼요. 따라서 오더가 D인 것들은 꼭 이 중에 하나하고만 합동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오더 이 중에서 오더 D인 것들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 그게 바로 오더가 D인 것들의 개수가 되죠. 그런데 이 정리 8.3의 따름 정리를 적용을 해보면 이 중에서 오더 D인 것들이 되려면 요 지수에 나오는 K하고 D하고 서로서인 것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K가 몇 개 존재하면 파이 D개 존재합니다. 지금 이거 K의 복수로 이렇게 그냥 S 하면 헷갈릴까봐 어퍼스트로피를 붙였습니다. 따라서 오더 D인 것들의 개수, 그게 psi D의 정의였죠. 그게 바로 phi D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8.6의 증명을 마치는데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이 정리를 되짚어 보면, 자, 우리가 이 도대체 푸사이디라는 거를 왜 도입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학생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왜 이런 거를 하게 됐냐면요. 이 푸사이디, 그러니까 0인 경우, 그러니까 오더 D인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 자, 우리가 이 증명에서 보면 오더 D인 것들이 적어도 하나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D개, 파이 D개인 거를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증명을 못 합니다. 우리가 이 아래 이 이후에서 쓰는 테크닉을 하나도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도입함으로써 이 가우스 정리, 그게 정리 7.6이었죠. 요거를 이용해서 이 푸사이 D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오더 D인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이 0의 경우도 요 부등식을 보였어요. 자, 우리가 이 등식으로부터 요것만 보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것만 보이면 실제로 요 등호를 보인 게 된다라는 게 됐는데 요 푸사이 D가 0인 경우에 요 부등호를 만족하는 것을 우리 자명하게 보일 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놓고 보면 결론을 놓고 보면 p-1의 이 약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0이 되는 경우가 없죠. psid는 항상 1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현상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증명에서는 우리가 이 psid가 0인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수가 d인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그 고려를 요거를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요 가우스 정리, 이 정리 7.6을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요게 돼서 그래서 요것만 보이면 돼서 요것만 보임으로써 요걸 보이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게 0이 되는 경우는 안 생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우리 결론을 놓고 보면 이 증명 과정에서 요거를 psid를 도입함으로써 그 경우를 잘 피해 나갔습니다. 증명의 한 테크닉이었고, 그러니까 요 단계 때문에 요 증명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psid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오더 d인 경우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psid가 0인 경우는 안 생긴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요 아래를 이용해서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psid가 0인 경우를 넣어서 증명해야 돼서 우리가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요 psid가 0인 경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를 요 psid를 도입함으로써 그러니까 오더가 d인 경우의 개수라는 요 psid를 도입함으로써 이 psid가 0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문제없는 증명이 됐고요. 증명을 다 마치고 보면 이게 0인 경우는 안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증명을 모두 마치고 나서 한 내 얘기, 이 얘기는 좀 미묘해서 좀 말이 장황했는데요. 그 얘기는 그냥 이 모르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근데 이 정리의 증명을 다시 한번 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나라는 게 궁금한 학생이 있을까봐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8.6의 증명을 마치고요. 이제 예제를 좀 살펴보죠. 예, 법 30일에 대해서 오더, 개수가 6인 것들을 다 찾으란 얘기입니다. 예, 서로 합동이 아닌 정수 K들을 다 찾으란 얘기입니다. 예, 법 30일에 대해서 개수가 6인 그런 정수들을 이 사이에서 다 찾아라. 예. 자, 법 30일에 대해서 개수를 가지려면 30일과 서로 서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요 중에 하나하고 꼭 합동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 중에서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들 중에서 개수가 6인 것들은 여기서 찾은 것들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풀어보죠. 자, 우리 30일은 소수예요. 그리고 요 6, 6은 p-1 하면 30이죠. 그 6은 30을 나눕니다. 따라 30의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 8.6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오더가 6인 써놓고 시작하고요. 이게 31이고요. 그리고 D를 6으로 놓은 거죠. 그러면 이게 30이고 그러면 정리 8.6에서 알려준 바에 의하면 모두 오더 6인 그런 정수들의 개수는 phi 6개죠. phi 6은 오일러 파이 펑션의 값은 6의 오일러 파이 펑션의 값은 2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 두 개의 정수가 개수 6을 갖습니다.
두 개의 정수가 개수 6을 갖고요. 그 정수들을 찾아보죠. 여기에서.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요 30일에 지금 원시근이 있잖아요. 30일은 소수이기 때문에 정리 8.6에 의해서 원시근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원시근을 먼저 찾는 게 이런 문제를 푸는데 더 쉽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주어진 수의 원시근을 찾는 거는 일반적으로 항상 풀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냥 하나하나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2가 30일에 원시근이 되지 않을까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만약에 2가 원시근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뭐 3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30일의 원시근을 찾기 위해서 먼저 2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원시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A를 30승 했을 때 처음으로 1하고 합동이게 나와야 되죠. 모듈로 31에 대해서 31은 30이니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1하고 합동인 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원시근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A가 2인 경우는 A가 2인 경우는 2의 5승을 하면은 이렇게 32가 돼서 모듈로 31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 됩니다. 이게 30승에서 처음으로 1하고 합동인 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5승 만에 1하고 합동인 게 나왔어요. 그래서 2는 원시근이 안 되죠. 그래서 2는 원시근이 아니고요. 이제 다음엔 3이 원시근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런데 우리 정리 8.1에서 자, 어떤 계수가 되려면 그 계수는 phi 31, 이 30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A의 D승한 게 D승에서 처음으로 1하고 합동인 게 나오려면 모듈로 31에 대해서요. 이 D는 30의 약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30의 약수는 지금 다 써놓은 거거든요. 30의 양의 약수여야 되는데 요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이 원시근인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요런 D 값이 요런 것 중에 대해서만 체크해 보면 됩니다. 이게 1하고 합동이 되려면 이 30하고 30의 약수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3의 1승을 보면 모듈로 31에 대해서 3하고 합동이죠. 그래서 1하고 합동이 아니네요. 또 3의 2승, 3의 제곱을 하면 이건 9하고 합동이죠. 그래서 역시 1하고 합동이 안 됩니다. 또 3의 3승은 자, 요거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인지 아닌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요 지수에 나온 숫자들을 요거를 대입해서 1하고 합동인지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3의 3승은 27이죠. 27이면 이건 모듈로 31로 보면 마이너스 4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역시 1하고 합동이 아니고요. 3의 5승은 지금 3의 제곱하고 3의 3승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9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의 5승은 요거하고 9하고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36이어서 따라서 마이너스 5하고 합동이죠. 역시 1하고 합동이 아닙니다. 3의 6승은요. 요거 양변에 제곱해주면 되죠. 제곱해주면 3의 6승은 16하고 합동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1하고 합동이 아니고 여기까지 3의 10승은 3의 5승의 양변을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의 10승은 25,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6하고 합동이어서 1하고 합동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아니죠. 3의 15승은 3의 10승하고 3의 5승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5, 6, 30 해서 역시 1하고 합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를 몇 승에서 1하고 합동이려면 이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요것들이 모두 아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따라서 3의 30승에서 처음으로 1하고 합동인 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다 아니기 때문에
3의 30승에서 1하고 합동이고요. 따라서 3이 30일의 원시근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원시근을 우리가 하나 찾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 8.2의 따름 정리 이거였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한 그러니까 오더가 K면 1승, 2승 해서 K승까지 이 오더승까지 하면은 이 중에 어떤 것도 합동이 아니다 라는 거였죠. 따라서 이 지금 3의 오더가 지금 3이 원시근이니까요. 3의 30일에 대한 계수 오더가 30이니까 여기에 정리 8.2의 따름 정리를 적용하면 3의 1승, 2승에서 30승까지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두 개도 합동이 아닌 거죠. 예. 예. 그런데 따라서 이거는 지금 1서부터 30하고 하나씩 하고 합동이란 얘기입니다. 예. 모듈로서 이 중에 0하고 합동인 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중에 어떤 두 개도 합동이 아니니까 이 숫자들은 어떤 게 어떤 걸로 합동인지는 모르지만 1서부터 30까지 중에 하나하고 딱 하나씩 하고만 합동이 됩니다. 모듈로 31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오더 6인 거를 찾는데 대신에 이 중에서 오더 6인 거를 찾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여기 있는 것들과 하나씩 하고만 합동이 되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오더 6인 거를 찾아야 되는데 K가 1서부터 30에 대해서 요게 3의 K승이 오더가 6이다 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우리가 지금 정리 8.3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K가 지금 30인 경우죠. A가 지금 3이고요. N은 31인 경우네요. 또 A가 지금 3이라고 그랬고 이게 31이고요. 이게 지금 K인 경우죠. 그럼 H 이게 K이고 K가 지금 오더죠. 지금 이게 30인 경우네요. 이게 3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의 경우는. 그러면 요게 6일 필요 충분 조건. 요게 6일 필요 충분 조건은 요게 6인 것이죠. 요게 6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게 6일 필요 충분 조건은 여기가 5여야 됐죠. 여기가 30이니까 요게 5여야 됩니다. 그러면 K하고 30의 최대 공약수 K가 이 안에 있는 수인데 30과 최대 공약수가 5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일단 K는 5의 배수여야 됩니다. 5가 K를 나눠야 되니까요. 이 최대 공약수가. 그러면 요 안에서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K가 5, 10, 15, 20, 25, 30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 중에서 최대 공약수 5가 되는 거는 자, 요건 맞죠? 요거는 10이 돼서 안 되고요. 15는 15가 돼서 안 되죠. 20도 안 되고요. 25는 되네요. 30도 안 되죠. 요 5하고 25인 경우만 최대 공약수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요것 중에 오더가 6인 거는 K가 5일 때하고 25일 때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3의 5승인 경우하고 3의 25승인 경우 이게 바로 오더가 6이 되죠. 그러면 3의 5승하고 3의 25승이 이 중에 어떤 거하고 하나씩 합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되죠. 우리가 이 중에서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3의 5승은 우리 앞에 계산해 놓은 게 있죠. 이 마이너스 5하고 합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 31로 보면 26하고 합동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26이 오더 6이고요. 또 한편 3의 25승을 보면 3의 25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하고 요거 곱해주면 되네요. 근데 이 30이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해주면 6이어서 따라서 3의 25승은 6하고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이 중에서는 여기 있는 1부터 30까지 중에서는 6하고 26이 바로 계수 6을 갖는 그런 정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이 예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여러 가지 정리들을 다 복습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예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8.2절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